자,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악이라는 이 주제는 탐구할수록 인간 자신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오랜 철학적인 화두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단순한 물음인데요. 아직 그 물음을 다 완결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선보다 악이라는 이 낱말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악이라는 이 낱말이 꾸러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악의 주변에 있는 악의 이웃 낱말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쁘다, 악이다라는 낱말과 이 나쁘다라는 낱말은 흔히 같은 말로도 동의어로도 쓰이고 있는데, 저는 이 둘의 문제가 이 악의 문제를 완전히 그르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쁨은 좋음의 반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좋다라는 낱말부터 이해를 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다라는 것은 피어난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꽃이 피어난다. 아이가 자라난다. 어른이 된다. 달걀이 닭이 된다. 이건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쁨이라는 거는 올바른 사람이 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나쁨입니다. 조잡든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아마 이 말을 아시면 나쁘다는 의미는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덜 자란 상태, 덜 자랐다는 게 어린아이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고 어른이 되어야 하는 때에 어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미숙한 상태, 어리석은 상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갖추어야 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겠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다우면 좋은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지 못할 때, 거기에 다다르지 못할 때 그것을 나쁘다. 그럼 나쁘다라는 개념은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본래적인 상태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나쁘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와 반면에 악하다라는 것은 형용사로서 그것이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것도 악할 수가 있고요. 나쁜 것도 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하다라는 건 뭐냐? 핵심으로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수는 것이다. 자, 그럼 무수다가 뭔지 궁금해지겠죠? 두 번째로 이제 악하다의 어떤 관련된 낱말로 이웃 낱말로 밉다라는 걸 많이 씁니다. 밉다. 미워할 오라고도 우리가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악이란 낱말과 잘못 쓰이게 됐습니다. 밉다의 반대는 우리가 쓰는 곱다입니다. 곱다라는 말은 한복에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곱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고사리 손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겁니다. 아름답고 부드럽고 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것. 그래서 고운 걸 만나면 귀여운 것을 만날 때처럼 흐뭇해지는 우리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해주는 고운님, 그런 느낌으로 고음은 아주 긍정적인 낱말입니다. 이와 달리 쓰이는 것이 미움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물리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경고를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가까이 다가온다면 때립니다. 그리고 물리칠 뿐만 아니라 분노에 사로잡혔을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게 미움입니다. 네, 악이라는 것은 고운 것이든 미운 것이든 둘 다 악할 수 있습니다. 악이란 개념은 아주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결국 무수는 일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도대체 무수다가 뭐냐,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계속 헷갈리는 낱말 가운데 하나가 싫어할 오, 싫어한다입니다. 근데 싫다라는 말은 그 반대가 즐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말이든지 간에 일단 긍정적인 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에 대한 부정,
이런 말로 낱말이 자라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름 이런 것들이 자라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즐김이 먼저 이해됐을 때 싫음이 이해된다는 겁니다. 즐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좀 더 잘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싫음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기 싫다는 의미로 꺼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도 하기 싫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저리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같이 있기도 꺼려지고 또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는 짜증이 나는 이런 일들, 되풀이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이런 건 싫음입니다. 그런데 악함이라는 것은 그것이 즐길 거리이든 뭐 싫은 것이든 또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무수는 일과 관련이 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 이것이 무숨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악하다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된 이 모든 사태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악이란 낱말이 뒤죽박죽으로 쓰이는가? 일단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악이란 낱말이 아주 오래됐다는 겁니다. 오래된 낱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아주 수많은 뜻들을 이렇게 서리서리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놓은 뉴 에이스 하는 사전을 보니까 여기에 첫 번째 1번으로 악의 한자 낱말 악의 뜻을 악하다라고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악이란 이 낱말을 토박이 우리말로 바꿔놓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은 악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 놓고는 악하다 해놓고 몇 가지를 쭉 풀어놨는데 첫 번째가 모질다를 썼습니다. 모질다의 반대말이 어질다입니다. 어질 인자로 우리가 쓸 수 있죠. 어질다는 제가 사랑을 소개할 때 아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질다.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또는 딸, 가족,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사랑을 나타낼 때 어질다라고 했습니다. 어질다는 어라는 것은 감싸들이다, 감싸 안다 이런 뜻입니다. 질다라는 것은 두 팔을 벌려가지고 찌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질다는 두 사람이 서로를 감싸 안으면서 끌어안는 모습이 어질다고요. 모질다는 모라는 것은 세모, 네모처럼 두 개 이상이 만나는 자리를 모라고 합니다. 세모, 네모. 세모 하면은 선이 세 개가 만난 게 세모죠. 이렇게 모난 형태로 찌르는 것, 이것이 모질다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송곳을 찌르듯이 이렇게 모진 행동은 무엇인가를 모로써 세모, 네모 이런 식으로 찔러가지고 상처를 주는 것이 모질다입니다. 또 이제 다른 뜻을 보니까 바르지 못하다, 뭐 거칠다, 사납다 뭐 등등이 있는데 뭐 사납다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납다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그 에스파를 요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적어 놓으셨다가 이따 유튜브에 가서 에스파라고 한글로 쳐서 한번 들어보세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블랙핑크 이후에 한국을 대표하는 걸그룹이 이제 에스파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들어주셔야 손자들, 손녀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근데 거기 제목이 가장 유명했던 노래가 이제 세비지라는 이제 노래인데요. 야만인, 뭐 이런 미개한인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사납다입니다. 도대체 사납다가 무슨 뜻일까요? 궁금하죠. 어쨌든 오늘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됐는데 보니까 미워하다도 있고 헐뜯다도 있고 꺼리다도 있고 싫어하다도 있고 제가 소개했던 몇 가지 낱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질다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낱말들 가지고 악을 설명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사납다의 뜻이 뭔지 모르고 모질다의 뜻이 뭔지 모르고 싫다의 뜻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이게 설명이 되는 걸까요? 설명을 하다 마는 것이죠. 못한 셈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말 설명을 이제 잠깐 미뤄두고 그럼 악이라는 이 낱말을 국어학자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을까요? 워낙 중요한 낱말이니까 국어학자들이 연구하는 방식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최유숙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악이라는 낱말이 사전에 나온 횟수를 보니까 728번 나오더라.
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악의 반대어로 나온 것들은 요렇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말 악이란 낱말은 이건 어떻게 좀 사전에 어떻게 나오나 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는 방식인데요. 가나다 순으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눈으로만 살짝 보시죠. 자, 악이라는 낱말로 시작하는 한자 우리말입니다. 이렇게 자, 악당도 보이시고요. 악령도 나오고요. 악마도 보이고요. 뭐 이렇게 악법이란 말도 나오고요. 끝이 없네요. 악산, 뭐 악성, 뭐 악세, 악습 들으면 다 아는 말들입니다. 워낙 오래된 낱말이고 많이 쓰이는 낱말들입니다. 악의 뭐 있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가보면 악의 의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릴 정도입니다. 아이고 낱말 수도 많지만 그 뜻도 너무 헷갈려요. 거기다가 악이라는 낱말이 이제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들도 있고 또 뒤에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되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꽤 있는 거죠. 계약되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악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쁘게 바뀌었다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악의 의미에서 크게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악의 의미에서 크게 멀어지게 되는 이런 낱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이런 경우엔 뒤에 하다가 붙여서 쓰이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낱말들이 한 300개 이상이 넘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쭉 수많은 낱말들이 우리 사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거를. 이렇게 많은 낱말들이 사전에 실려 있고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자, 이제 크게 이제 국어학자들이 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어학자들의 이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말의 뜻을 매김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나쁘다는 뜻으로 쓰인 악의 이 낱말이 149개가 나왔다. 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하다라는 말로 쓰인 거는 83개가 나왔다.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악의 뜻이 쭉 있다고 열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의미를 보니까 어렵다, 잘못, 해롭다, 깨를 끼치다, 너절하다, 서투르다, 알맞지 않다, 옳지 못하다. 이 낱말들이 전부 다 국어사전을 찾아가 보면 그 뜻이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맴돌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포기를 하고 학문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이란 이 낱말은 오래된 낱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됐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유래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이 악이란 이 낱말은 육국이라는 하나의 나쁜 걸 상징하는 육국의 한 종류로 사용됐던 낱말입니다. 좀 특이하게 쓰였네요. 일단 흉단절이라는 게 가장 나쁜 거였습니다. 좋지 않은 것. 흉이라는 것과 단이라는 거하고 절이라는 것은 요절한다고 이제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는 걸 전부 요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30세 이전에 죽는 걸 요절이라고 합니다. 단령한다 할 때는 20세 이전에 죽는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흉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도 못 살고 7세 정도에 죽는 경우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육국의 첫 번째 1극이죠. 그럼 반대는 장수하는 거가 되겠네요. 이런 걸 화라고도 하는데 화라는 거는 하늘이 내린 벌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무슨 행동이나 뭘 잘못해서 이렇게 극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천벌을 당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질병할 때 질자죠. 몸이 편안하지 못한 걸 주로 질이라고 합니다. 우울하는 건 마음의 근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행이라는 건 가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이군요. 악이라는 게 뭐냐 봤더니 강하다는 것이 지나친 거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악이라는 게 강하다는 게 강함이 지나친 것 이게 악이라고? 근데 봤더니 유순함이 지나친 것도 또 이것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악 개념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에는 이 악이라는 것이 도덕적 악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한 방식으로서 설명이 됐었습니다. 오복을 이해해 보시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오복, 5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뭐 보통 이가 튼튼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의 튼튼함을 오복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많이 봤습니다. 뭐 눈, 코, 입 다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오래 살기 위한 기초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복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죠. 넉넉하게 사는 겁니다. 물론 이 부라는 것이 재물이 많다는 뜻으로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넉넉한 걸 쪼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튼튼한 것, 그리고 평안한 것. 뒤로 갈수록 이제 좀 더 긍정적이면서 관계적인 이제 덕이 이제 복이 나오는데 유호덕이라는 것은 이웃과 사이좋게 지낼 줄 아는 것.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베푸는 거라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종명. 아까 이제 단명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고종명은 집안에서 이제 자기의 그 살아갈 길, 자기에게 주어진 천명을 다하는 것, 이것을 고종명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식으로 하면 이제 아름다운 죽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복이라는 것과 대비되는 그런 의미의 악개념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육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홍범구주라고 하는 서경에 나오는 주나라 때 이제 주로 통치 이념을 많이 담아놓은 거잖아요. 이 홍범구주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원리로서 설명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서, 자, 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국가와 또는 가정과 또는 개인의 길, 흉, 화복 전체와 관련돼 가지고 삶의 한 원리로서 설명되던 항목이었다. 이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 악이라는 낱말을 우리말로 좀 옮겨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러면 옮길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식은 이 악이라는 낱말의 뜻을 알아내면 되는 거겠죠. 이 악이라는 이 낱말은 아자와 심자가 이제 합쳐진 거죠. 아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을 뜻하는 거다. 무덤의 모양을 뜻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곱사등인데 곱사등이 두 명이 등을 맞댄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곱사등이는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 이제 그 천벌을 받았다. 이런 사람 종류로 이해를 했습니다. 곱사등이는 예전에는 이런 하늘의 벌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악이라는 낱말이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사방이 꽉 막힌 방, 그러니까 무덤 같은 의미를 이제 좀 확대해가지고 사방이 꽉 막혔다, 퇴로도 없고 진로도 없는,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악이라는 개념을 첫 번째는 선과 짝하여서 쓰이는 방식으로 이해를 할 때가 있었고요. 또는 호자와 이제 짝을 이루어서 쓸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악이란 개념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럼 선이 또 뭔지를 또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운데 요거는 제가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착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선택한 낱말은 악이라는 것은 우리말에 지금 요 낱말이 없습니다. 몹쓸이라는 낱말이 없는데 이거 제가 만든 낱말입니다. 관형사로 몹쓸이라는 관형사는 있습니다. 몹쓰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부러 만들어서 쓰는 낱말이기 때문에 사전에는 없는 것이고요. 몹쓸이라는 말로 만들어 쓰고 이 안에 나쁘다, 싫다, 밉다, 더럽다, 추하다, 못생기다 등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쓰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앞에서 얘기하는 육국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몹쓸이라는 이 낱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악이란 낱말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말로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